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희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노빠꾸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때 또 이제 노빠꾸로 네. 소개를 드렸는데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빠꾸가 없다. 자, 이 할 말은 한다. 또 이제 안카콜라 뭐 여러 가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이 외국인 타자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소크라테스 선수도 소크라테스 선수지만 이 김종국 감독 그리고 이제 이 황대인 선수의 기용과 관련해서 기아 팬분들이 뿔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건 뭐 노빠꾸다 뭐 이거는 아니 이게 진짜 소통이죠. 네네네. 이게 그렇지. 진짜 맞아. 소통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이걸 아. 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이렇게 얼마나 뭘 대단한 걸 얻겠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뭐 인기에 영합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는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같은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좋아할까요? 아, 그치. 같은 오히려 야구인들이 더 안 좋아하죠. 하긴. 정말 그러면 필요로 할 때 나를 안 찾겠지. 아, 이게 저한테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죠. 어떻게 장기적으로 따지고 봤을 보면. 때는. 네. 네. 근데 그냥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컨셉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이제 소통하고 같은 생각 이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게 이제 주된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지. 저도 뭐 누구를 까고 뭐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그 사람도 그런 얘기 듣고 싶겠어? 맞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채팅창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또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위원님의 의견도 또 주시고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또 오늘도 채팅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뭐 이 채팅창 소개하기 전에 어떤 구독자가 남긴 질문부터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는 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네요. 자, 저는 그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국내 선수 한 명이 설 자리를 잃는다.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구인 후배들이 렌트리 한 자리를 뺏긴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KBO도 뭐 구단하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엔트리 수를 늘려야 돼요. 엔트리 수를 늘려서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뭐 엔트리로 인한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네.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좋은 선수를 와서 좋은 야구를 많이 선보인다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도 한번 이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일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군에도 무제한 보유할 수 있고 또 이제 육성형 외국인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이제 KBO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환영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채팅창 한번 또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동 702호 BYC님 수준 미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마 기아 팬이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김태형 이가영철 감독처럼 승부수 던지는 감독 어디 없나? 기아는 윈나우 달리려고 박동원 1년 끌어 데려왔는데 감독은 방관형이다. 호날두님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감독이 리빌딩에 적합한 감독 혹은 이제 윈나우에 적합한 감독 이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감독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는 없어. 무슨 뭐 리빌딩을 위해서 감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사실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얼마나 안전장치예요. 감독 입장에서. 나는 성적 관심 없어.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성적에 대한 부담 없어. 미래대학에 뭔가 그 핑계거리가 있잖아. 변명거리가. 그러네. 뭐 꼴찌를 하도 무슨 상관이야. 애들 키웠다. 애들한테 많이 기회 줬다. 얘네들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네요. 무슨 육성한 감독. 리빌딩형 무슨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감독형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예. 저는 감독이 뭐 리빌딩 때문에 뭘 놓쳤다 그거는 100% 개인 핑계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프로야구에서 성과를 내야지 무슨 리빌딩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또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러네. 이게 그럼. 감독 프로 감독이라면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프로 감독이라면 이제 프로 무대에서 무조건 이제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때 성적이 안 났을 때 또 리빌딩에 핑계를 대는 건 또 그냥 단순한 핑계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네요, 네. 무슨 리빌딩이야. 안총용 교수님 기아도 기아인데 어제 장민재 완전 불쌍해요. 순둥이가 글러브 내려치는 거 보니 마음 찢어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고 또 위에서도 한번 봤고 어제 경기에서도 또 한번 봤거든요. 3번을 봐도 3번 다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에 웃음이 좀 나온 거예요. 아 그 기자는. 실책성 플레이가 너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프로 무대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수비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또 장민재 선수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찢어지기도 하고 저도 역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도대체 뭘 얼마나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아까 좀 찾아봤는데 장민재 선수 저랑 일단 뭐 민재는 저랑 이제 친해요. 네. 친한데 민재의 그런 행동에 한번 놀랐고 더욱 놀라운 거는 한화 야구에 더 놀랐고 그 수비하는 모습 보고 그걸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편집을 했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보이게. 시간에 네.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편집을 했는데 참 좀 얘기 좀 아니 좀 댓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요. 한화 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오늘은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랑도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짜로. 장민재 네. 선수 타팀 팬들이 봐도 진짜 불쌍하다. 국세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성곤 선수 그리고 뭐 김태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연달아서 실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운드 위에 있는 선수도 또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가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서 그래도 최근에는 뭐 마운드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어이없는 실책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또 이런 아쉬운 또 실책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민재 선수 진짜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임팩트가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가 해봐라마님 현재 기아는 타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선수를 대체 선수로 투입하는 게 더욱 좀 나아 보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거는 감독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뭐 언젠간 기다려주면 온다라는 네. 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뺀 선수가 조금만 더 기용을 했으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계속 믿고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 감독이 져야 되기 때문에 뭐 외로운 자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감독이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려고 뭐 계약금도 주고 많은 연봉 주고서 감독 쓰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좀 부진해서 그 교체를 했어. 근데 교체한 선수도 부진해. 또 바꿔? 그러면은 그 바꾸기 전에 있던 그 선수는 또 이제 언제 또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됐는데 좀만 더 기다려 주지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러니까 야구는 간단해. 정말 다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그러네. 네,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결과론인 거지. 이게 근데 이제 과정이나 내용이나 준비 과정은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거죠. 네. 있는 건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여러 곳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참 감독도 힘들지만 선수도 이런 거 보면 참 힘듭니다. 그러게요. 네. 참 NAI님도 선수 기용은 결국 결과론이 아닌가 싶다. 그 선수로 그대로 가서 성공하면 그 선수까지 살리면서 또 선수단 뎁스까지 또 살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역시 또 비슷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성군 선수 플라이볼 어려운 거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의 송구는 굳이 송구를 했어야 했나 싶다. 또 스티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말이 뭐 굳이 송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군 선수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위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날라오는 타구라서 조금 잡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싶거든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고 좀 반대로 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차 실책 이후에 2차 실책이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이성곤의 포구 미스도 있었는데 또 연달아 또 이제 김태현 선수의 송구 미스, 뭐 그냥 너무 쉽게 한 점을 그냥 헌납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어제는 진짜 뭐 에러 4개를 하면서 이 장민재 선수를 전혀 도와주지 못한 한화 야수들인데 어떻게 생각들 하셨는지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참 동네 야구 하는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동네 야구구나. 진짜 이제 솔직한 얘기로는 네. 이거 참 이게 프로의 야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국세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화가 SSG 만나줬을 때 달라져서 올해는 좀 달라지겠구나, 한화 야구 쫄깃하겠구나 했는데 이런 경기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타격 소질이나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좋아 보여. 수베로 감독도 그걸 알고서 지금 적극 기용을 하고 있는데 네. 김태현 선수 수비 보완이 안 되면은 그냥 반쪽 선수예요. 반쪽 선수. 예. 저는 만약에 국내 감독이었다면 네. 아마 못 쓸 거예요. 불안해서 수비가 안 되면은 저도 수비가 불안해서 많은 경기에 나가지를 못했죠. 항상 감독들도 그 얘기를 항상 저한테 했었거든요. 타격은 좋은데 결국 이제 스타팅에 나가면 한 6회 7회 되면 바뀌어. 대수비로. 이기고 있으면 바뀌어. 그런 경우 아니면 스타팅 나가지 못하면 이제 뭐 경기 후반에 이제 대타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감독이 불안하다는 거는 코칭 스태프도 불안하고 덕아웃에서 보고 있는 그 팀원들도 다 불안해요. 그러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믿음을 못 준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김태현 선수는 뭐 조성환 코치가 뭐 많은 지도를 하겠지만 정말 수비가 정말 그 되면은 자 보세요. 3루수인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타격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한동희 노시환 선수가 이제 3루와 1루 같이 이제 뭐 병행을 하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처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타격 재질 갖고 있으니까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지명 쓰는 건 어떤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명 타자로 고정돼 버리면 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명 타자의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지명 타자를 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명은. 타격만 잘하는 선수들은 많다. 근데 보세요. 김태현이 40홈런을 칩니까? 120타점을 올려요? 그렇죠. 지금 성적을 이따 성적 혹시 알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면 보내주셔도 되고. 지명 타자는 압도적인 공격 스탯을 갖고 있어야지 무슨 지명 타자를 치지. 그게 아니면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현 선수가 지금 팀 내 타점 2위기는 한데 타율이 1할 9푼 5리에 1홈런 12타점. OPS가 0.516입니다. 그거 어떻게 써? 지명 타자는 못 쓴다. 못 쓴다니까. 공격도 1할 타자인데 무슨 공격 뭘 써? 하긴 지명 타자를 쓰고 2군 안 가는 게 다행이지.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자, 지금 최근 김민식 선수 몇몇 경기 보면 포구 및 블로킹 전혀 되지 않는데 계속 기용하는 거 궁금합니다. 조치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DONG님도 김종국 감독이 누가 소크라테스 데리고 왔어요? 돈 받고 내보내요. 참말로 어이없다. 기아야구 게임 보면 짜증이 너무 난다. 위에도 엄청 답답하신지 황대인 소크라테스 어이없어. 프로 선수가 맞는가? 아마 선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짜 어이없다. 에잉. 경기 너무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역시 이 김종국 감독님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이제 이 기아가 KT에 3대5로 패하면서 이미 루징 시리즈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하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기아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뿔이 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박동원 선수 이제 또 트레이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어제 경기 이제 김민식 선수가 선발로 기용을 했는데 황대인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득점권 찬스에 황대인 선수 대신에 박동원 낼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안 쓰다가 왜 마지막에 조금 쓰임새가 애매할 때 박동원 선수를 대타로 내서 그냥 무산을 시키느냐에 대한 얘기가 제일 큰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자, 8회 1사 말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기아 타석에는 황대인 실패했죠. 네. 많이 거기서 대타를 썼어요. 박동원 선수로. 네. 박동원 선수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냈어. 또 못 쳤어 박동원 선수. 만약에. 그러면 왜 교체를 했냐. 같은 우타자고 같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황대인을 계속 밀지라는 얘기도 나왔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충분히
이거는 뭐 데이터도 데이터고 그날 경기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선수를 기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선수와 선수를 기용한 사람의 이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잘못이야? 이건 미스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박동원이 나왔으면 뭐 이게 뭐 말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동원이 어제 경기에서 보면은 대타로 투입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포인트가 제일 결정적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황대인보다는 이 말루라는 찰스에서도 뭐 당연히 좀 박동원 선수가 뭐 무게감도 더 그렇고 예. 이게 승부처였으면 당연히 여기에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저희 채팅창에도 지금 니가 해봐라마님이 어제 경기 보면 앞전에 황대인 선수는 찬스의 기회를 못 살렸는데 왜 말루에서도 기회를 줬을까요 하셨어요. 어제 황대인 선수가 첫 번째 타석에서는 2사 1, 2루 찬스에서 3구 3진 당했고요. 두 번째 찬스에서는 2사 주자 없을 때 3구 3진. 세 번째 타석에서는 무사 1, 3루의 병살. 네 번째 타석 1사 말루의 네플. 어제 진짜 너무 안 좋았네.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이 좋았네. 찬스를 한 번 놓친 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앞에 놓친 다음에 말루 찬스가 왔는데도 왜 박동원을 안 썼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불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들거든요. 이제 팬 입장에서는. 네. 야,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런 찬스 좀 어제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이제 못 치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황대인 선수도. 근데 뭐 이제 감독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기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끔 있어요. 아, 선수한테 물어보는구나. 내가 뭐 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뭐 선수도 얘기 또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어떠한 벤치에서 어떠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김종욱 감독의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팬들이나 아니면 기사에도 오늘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보니까. 지금 이미 뭐 많이 나오고 있고 팬들께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때 박동원 선수가 만약에 어제 아예 경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홈런 치고 조금 다리 쪽이 안 좋아가지고 쥐가 났었잖아요. 전날 홈런 치고 다리 불편해 보이던데 얘기를 하셨잖아요. 몸에 좀 안 좋아서 기용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9회 1사 주자 없을 때 김민식 선수 대신해서 이제 박동원 선수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야 박동원 쓸 수 있는데 왜 찬스 때 안 썼어?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찬스를 놓쳤는데도 대타를 안 써서 욕하는 거다. 또 이런 의견들 내주고 계십니다. 답답하죠. 네, 솔직히. 뭐 어제 경기 기아 팬들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을 만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보니까. 네. 뭐 감독을 뭐 탓한다고 뭐 감독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네, 이제 뭐 또 실패도 해보고 어제는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실패를 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뭐 30경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김종욱 감독 올해 이제 처음 이제 감독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더욱더 큰 쓴소리는 시즌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아직 뭐 반도 안 했고 아직 시즌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방송에서는 뭐 불만들이라든지 뭐 그런 날 있었네. 뭐 얘기하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해 드리니까. 네네네. 사실 기아가 최근 1, 2점 차 승부를 전부 쥐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다. 지금 이제 10승 12패로 공동 6위인데 올해 뭐 나성범 선수 그다음에 또 양현종 선수 이런 주축 선수들도 많이 데려오고 박동원 선수도 트레이드 해오고 진짜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한두 점씩 뒤져가지고 지는 경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또 이제 가을 야구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걱정들을 벌써부터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즌 끝나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말 좋은 방향이지만 이런 경기들을 놓치는 게 이제 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 그런 싶거든요. 경기 뭐 어떻게 해요? 뭐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어떻게 해요?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오히려 또 경기 수도 더 많잖아요. 162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점 차로 지는 경기가 되면은 어떻게 중계를 하냐고. 한두 점 차로 지는 경기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팬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한두 경기만 쌓여서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경기도 안 했다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래도 한
계속 꾸준히 봐왔었을 때 그래도 김종국 감독은 믿음의 야구를 하려는 감독이구나. 근데 이게 사실 믿음의 야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수들에게 맡기는 야구다. 좀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믿음의 야구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선수를 믿고 기용하고 네. 그 야구가 가장 큰 거죠, 사실은. 그 선수도 저도 제가 만약에 감독이 되더라도 저도 그럴 거예요. 선수를 믿고 그냥 믿고 써야지. 어차피 같은 한 배를 탔는데 뭐 감독이야 뭐 결과 선수는 야구 10년이든 20년이든 해요. 잘만 하면 계속 한다니까. 그렇죠. 감독은 어차피 잘려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감독이 뭐 책임을 지고 있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야구 좀 그 소신 있게 야구를 저거 하려면은 참 사실은 목숨 내놓고 사표 이렇게 넣어놓고 해야 돼. 소신 있게.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 감독이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코치도 마찬가지야. 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주위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들에 휘말리지 않고서 자기가 딱 이거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국 감독 현역 시절이나 코칭 스텝 시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야구에 어울리는 지도자는 맞아요, 진짜. 선수를 믿고서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 그런 타입이니까 아마 이제 뭐 나중에 만약에 기아가 뭐 가을 야구 가서 좋은 그런 뭐 시즌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이제 멋지다 진짜. 재평가. 이런 얘기들 이제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야구가 사실 잘 풀리면 선수에게도 좋고 감독에게도 좋고 또 팬들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데 이게 잘 될 때까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약간 산으로 갔어요. 아까 내가 1, 2점 차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놓친 거 하긴 뭐 야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럼 야구를 안 해봤으면 모르죠. 저는 뭐 현장 코칭 스태프 아닌데. 한두 점 차 야구는 벤치 개입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선수 기용 그리고 뭐 투수의 교체 타이밍 그리고 항상 그 작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타이트한 한두 점 차 경기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패하는 경우는 그냥 이긴 팀이 너무 잘한 거야. 그날 컨디션 너무 좋아. 그냥 제일 깔끔해요. 그렇게 해서 지는 경기는. 근데 한두 점 차는 아깝잖아. 두고두고 생각이 난다고. 맞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덕아웃에서 개입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경기인 거지.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제 감독들의 그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건 차이가 있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KBO 리그도 그렇고 어느 정도 투고 타저 그 양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이제 번트 되는 야구 하면 팬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이제 번트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점수를 못 낸다. 근데 최근에 이 리그 상황을 봤을 때는 번트를 대거나 이런 결정적인 찬스에는 한두 점을 뽑아내는 야구가 결과적으로는 좀 현재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또 황대인 선수도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채팅창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선수도 계속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 타격 안 되는 소크라테스의 1번 기용 이것도 지금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황대인 당분간 2군으로 내려보내야 함.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타순 조정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선수가 없는 거, 팜이 약한 거죠. 진짜 괜찮은 선수 있으면은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바꾸죠.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교체하면 돼. 2군 내리고 또 올리고. 근데 보니까 기아가 그런 팜이 좀 약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만약에 LG나 두산 같았으면 저렇게 기다려줬을까요? 아니지. 좋은 선수가 많고 가능성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 선수 올리면 되고. LG는 이미 또 한번 타순을 뒤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뚝심 기용을 하는 것 같은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점 차에서 계속 치니까. 자, 그럼 또 댓글 또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솔까 코치징 서재영, 범호, 조재영 제하고 싹 다 바꿔야 함. 뭐 이런 필수구님도 이렇게 답답하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뭐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내리면 또 1번 누구 쓰나요? 국쌤님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김도영 선수가 최근에 좀 잘 맞고 있기는 한데 그걸 또 1번으로 올리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보다 이창진, 김호령 뭐 이런 선수들 쓰는 게 어떨까요? 니가 해봐라마님 뭐 기아 팬분이시죠. 네. 별로예요? 이 선수들? 네. 아니 뭐 이창진도 김호령도 다 검증이 된 선수들이잖아요. 네. 뭐 이제 감독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뭐 선수 기용 뭐 감독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 실패하면은 계속 뭐 기아 팬들한테 욕 먹는 먹을 건 어쩔 수 거고. 없지. 네. 정말 궁금한데 황대인 선수 주전급인가요? 오사님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유망주죠. 뭔가 좀 더 터져야 되는데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이제 황대인도 이제 3루수라고 생각하면은 네. 3루수 1루수 한동희 정도 노시환 정도 급으로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망주 아직까지는. 시절에는 진짜 저도 높은 평가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1군에서 그만큼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또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환도 문제다. 수비도 안 되고 호령이 써라. 호령이도 재능이 아깝다. 1루수는 대인이 쓰지 말고 대인이는 수비도 안 되고 겉멋 만들어. CCWE님. 야 진짜 지금 기아 팬분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진짜 지금 김석환 선수, 뭐 소크라테스 선수, 황대인 선수 여러 선수들이 지금은 또 이 성에 안 차는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기량도 낙제지만 멘탈도 약한 것처럼 보여요. 무한한 미래님 또 얘기를 하셨고 이건 이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죠. 삼진 먹고 더가웃 들어올 때 좀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1, 2점 차 야구는 김성근 감독님이 잘했죠. 벌떼 야구 안청재 교수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뭐 벌떼 야구 정말 말 그대로 그거죠. 근데 좀 타팀 팬들한테는 되게 좀 안 좋았고 근데 이제 뭐 이기기 위해서는 27명의 엔트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활용을 많이 하셨죠. 그게 많은 성공을 또 거뒀고 그때는 정말 한두 점 차에 이기는 야구가 많았었죠. 진짜로.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엔트리 전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박동원 선수 기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아쉬우신 게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국 감독의 야구와 윌리엄스 야구 별반 다르지 않네요. 뇌수비 뇌주로 활발한 발야구도 상실됐다. 또 필소구님 말씀하셨는데 김종국 감독의 야구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승 12패죠. 네, 맞습니다. 10승 12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색깔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저는 아직 뭐 색깔이 있나요 지금? 무슨 색깔이 있어? 색깔이 없잖아 아직은. 22경기 했을 때는 뭔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야구를 하는지 이게 어떤 야구라는 거를 아직 전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태형 감독 뭐 뚝심의 야구 뭐 어떤 야구 이런 감독들 뭐 수년째 몇백 경기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데 22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감독한테 이게 어떤 색깔이냐라고 하면은 아직 뭐 도화지 그림 이제 펜 들었거든요. 이제 그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도 시즌 초반입니다. 감독에게 신뢰를 보내고 또 기다려 봅시다. 레즈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의견도 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네 아직 그리고 이 기아 타이거즈가 남은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뭐 5할 승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전력상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김성근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히 하기는 했지. 선수들은 아마 힘들겠지만 선수도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맞습니다. 맞아요. 나성범도 아직까지는 돈값 못하는 것 같은. 배용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 두 분의 조언에 힘입어 내일 소개팅하게 되셨대요. 여성분은 저보다 4살 어리시고 외모는 강소라에 직업은 사회복지사 키는 165cm 이런 사소한 정보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축하드린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언 한번 해주시죠.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강소라 씨 그 배우 있어요. 그래요? 그 미생에 나왔던 배우 있어요. 드라마를 안 봐서 나는. 하여튼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 뭐 연예인이면 뭐 미인이겠죠. 화이팅 하세요. 소개팅 또 잘 갔다 오시기를 모르겠다. 바라겠습니다. 네. 늦지 말고. 네, SSG도 최주환 계속 맥커터인데 차순 조정 안 하고 FA로 온 선수인데 연봉이 아까울 정도이다. 또 말군물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FA로 영입된 선수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제 경기는 감독 없이 선수끼리 알아서 해봐 했을 때 경기 내용이다. 2525님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주환도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긴 팀이 잘하니까 좀 묻혀가잖아요. 팀이 잘하면 돼요. 팀만 잘하면 뭐 묻혀가는 거야 진짜로. 근데 또 팀이 지금은 뭐 기아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팀들은 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충 의원님 해설 다시 하시면 안 됩니까? 먹거데이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해설 좀 떠나 계시니까 어떠세요?
아 뭐야, 쉰지 뭐 이제 뭐 1년 됐는데 뭘 다시 또 돌아가기엔 너무 이른가? 아유, 힘들어요. 네, 힘들어 진짜. 해설 또 저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이제 그 콜이 오면 또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양현종 선수 피칭 보면 직구 구속이 140km 초반대인데 좀 구속이 다소 좀 내려간 모습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 보죠. 조금 더. 뭐 본인이 좀 조절해서 던지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중반 후반으로 이제 뭐 30대 중반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보면. 근데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뭐 고효준이라든지 노경훈 이런 애들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아. 나이 먹고서도 15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신기해. 걔네들은 또 어떤 얘기 들어요. 몸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 뭐가 성실해서 그렇다. 다른 선수들도 뭔가 다 잘하는데 구속이 떨어지면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참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하여튼 효준이는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게요. 독특한 케이스. 애가 좀 약간 4차원적인 게 좀 있거든. 효준이는. 근데 운동 엄청 열심히 몸 보면은 와, 진짜 군살도 하나 없어. 와, 몸 정말 좋고 몸 그걸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친구라 그래서 그런지 여튼 뭐 지금도 뭐 빵빵 던지더라고. 그러게요. 150km 뭐 빵빵 던지고 뭐 김광희 선수도 조금 떨어져 보이던데 스티브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래도 잘 던지기 때문에 뭐 구속 하락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해설위원 캐스터님들도 선수들이랑 같이 숙소 호텔에서 묵으시냐고 또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한참 밑에 급. 그리고 선수들하고 같은 숙소에 머무르면은 좋게 볼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네, 괜히 그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 야구장하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 네, 가까운 쪽에. 저희는 이제 뭐 방송팀들 사람 수가 또 많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다 생활하죠. 그렇습니다. 강창구리님이 김도영, 김석환 아무리 시즌 전부터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믿음의 야구도 좋지만 경쟁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할 겁니다. 강창구리님이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 그 아마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좋은 질문인데 경쟁을 하거나 퓨처스에서 굉장히 그 갈고 닦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차 지명을 받았다. 근데 그 선수를 계속 성적이 안 좋은데 계속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밑에서 갈고 닦는 선수들한테는 되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수의 부상 또는 부진이에요. 그래서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선수한테 기회가 돌아가는데 부상은 여러모로 손해죠. 다 전부 다 구단도 선수도 전부 다. 근데 부진할 수 있어요. 그때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느냐. 이 선수는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서 갈고 닦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선수들의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할 7, 8푼대를 때리고 있는 선수를 바꾸라는 건 절대 아니고 1할 때로 막 빈타에 허덕이거나 막 너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한번 교체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팀을 위해서도 그 선수를 위해서도 또는 밑에 있는 선수를 위해서도 이 선수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또 자극을 주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다. 이런 질문은 되게 좋은 질문. 이런 질문을 상현이가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뭐 중계를 하던 뭘 하던 했을 때 이런 거 그래. 이런 경쟁에 대한 이야기. 기자는 좀 다르다. 진짜 깊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저희 오늘 또 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또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프리뷰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이제 두산과 SSG 랜더스의 맞대결인데요. 왕조 괴보의 첫 만남, 뭐 SSG도 그렇고 이제 두산 베어스도 그렇고 사실 뭐 SK 왕조 그리고 두산 왕조 뭐 쟁쟁한 팀들이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 팀 분위기 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G 주중 롯데전에서 위닝 시리즈 거두지 못했어요. 어제 이제 위원님이 짚어주신 반즈 선수의 호투에 막히면서 또 패배를 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1득점에 그쳤습니다. 시즌 초반 뜨거웠던 타선의 기세가 어느 정도 좀 식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SSG 선발 노바 지난 한화전에서 4.2이닝 9실점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반면에 두산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중 NC전 위닝 시리즈 거뒀고 2위 지금 뭐 3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인데 김인태 선수 타선에서 굉장히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리드오프로서 맹활약하고 있고 오늘 날 선발 최승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우리 안청희 의원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하죠. 네, 노바 선수와 최승용 선수입니다. 네. 이 두산과 SSG는 항상 뭐 만나면은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던 팀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로 그 서로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인데 자, 일단은 노바 또 제구는 좋은데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최승용 선수는 이게 스탯이 지금 이렇게 뭐 많은 그거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승용 선수 저희가 얘기를 할 때 9경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 자책점 6.48. 뭐 지난해에는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지 않아서 위원님 최승용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최승용은 공을 잘 던지는 선수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선발 공백이 생겼을 때 아마 많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구가 문제가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공을 잘 던지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그래서 오늘도 이 최승용 선수의 투구하는 모습 두산 팬들 지켜보시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 노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100승 넘게 또 기록을 한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잖아요. 현재 시즌 초반까지는 모습이 좋지는 못합니다. 22.2이닝 동안 볼넷 13개, 피안타도 25개.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바 선수의 문제점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문제점은 없죠. 이 선수가 그게 다예요. 메이저리그 90몇 승이 무슨 뭐가 KBO 리그에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잘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게 그게 무슨 상관? 그럼 거기 계속 뛰지. 거기서 안 되니까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잘 되고 있는데 여길 왜 넘어와? 그러니까 노바의 예전에 그런 업적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봐봐 6점대 평균 자책점이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빠른 공보다는 좀 그 제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투수 스타일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투수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또 잘 보고 잘 골라내고 하니까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게 좀 공격적인 투구를 하되 볼 판정을 많이 받고 좀 약간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좀 고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노바는 공을 원래 잘 던지는 또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변화를 생각의 변화만 주면은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 들어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던졌는데 제구가 좋은 투수니까 가운데를 보는 게 아니라 코너웍을 많이 10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너웍에 들어가는 공들을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배트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범타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너웍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공을 지켜보고 골라낸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성구안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볼로 시작하는 거죠. 원볼, 투볼,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이러니까 결국은 가운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나오고 그 공을 이제 우리나라 타자들이 때려내다 보니까 평균 자책점도 높고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네. KBO 리그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스트라이크 존 활용이 결국에는 이 노바 선수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즌 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기대하실 시즌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디어데이 때 질문했을 때 올해는 없어요. 이랬는데 결국에는 또 나와요. 김인태 선수라는 또 걸출한 선수가 또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두산이니까요. 두산이니까? 두산이니까. 아니 뭐 이거를 무슨 뭐 학교 무슨 뭐 수학 시험 뭐 보듯이 이렇게 풀어내라는 뭐 의미는 아니에요. 네네. 두산이 왜 잘하냐? 너 뭐 김지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두산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풀어낼 필요. 두산은 그냥 잘하는 팀이야. 야구를 두산에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실전에 강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회를 한번 얻으면 그 기회를 살리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김인태도 1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쟤는 기회 많이 받으면 잘할 텐데. 그게 첫 번째 떠올랐던 선수가 예전에 LG의 그 작은 이병규 선수 그리고 이런 뭐 김인태, 김재환 선수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2군에 있고 상무 시절도 또 갔다 오고 막 여러 경험 통해서 상무 때 이제 쟤도 진짜
한 2, 30개는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애인데 결국은 또 때려내죠. 그니까요. 두산 베어스가 지금 뭐 주축으로 뛰고 있는 뭐 허경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손시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결국에는 이 주전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났을 때 혹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두산 베어스에는 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산 베어스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도 또 짚어주셨고 결국 오늘 이제 키 플레이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인태와 최지훈, 김인태, 최지훈, 테이블 세터진 리드오프 이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결국은 많은 출루가 좀 필요하고 이 두 선발 투수들을 좀 피곤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양 팀의 좌타는 약간 좀 달라요. 최지훈 선수는 정확성보다는 이제 빠른 스피드를 이제 앞세운 그런 선수고 김인태 선수는 결국 이제 타격에서 굉장히 지금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리드오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두 맞습니다. 선수 모두 뭐 1번, 2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두 명의 선수들이 오늘 저는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 어디서 하죠? 잠실에서 하나요? 오늘 저기 인천에서 하는구나. 네네네네. 홈런이죠. 역시 또 인천구장은 홈런이죠. 홈런. 무조건 홈런입니다. 김재환도 있고 한유섬도 있고 뭐 최정도 있고 페르난데스도 있고 뭐 하여튼 인천 항상 뭐 다 똑같아요. 네. 우리 그 타 팀에서 전력 분석할 때도 항상 그래요. 장타 조심해야 되는. 뭐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SSG가 두 경기 연속 1득점에 그친 거 장타가 안 터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는 또 장타를 조심해라 짚어주셨습니다. 승패 예측까지 저희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두산 베어스.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5승 6패입니다. 네, 오늘 아마 두산이 이길 겁니다. 오늘은 이제 네. 이 최승용 선수가 좀 잘 던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두산 베어스의 승리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댓글 조금만 또 읽어보다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박세혁 대 장승현 어떻게 보시나요? 수비력이랑 공격력. 이제 포수 또 스티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두산 베어스의 포수. 박세혁 선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아직 장승현 선수는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아직 못했어요. 두산 2군 경기 보면 답 나옵니다. 타격 좋고 수비 좋고 피지컬 좋은 선수들 많다. 실베스타님 결국엔 또 육성에 이 두산 베어스의 이 잘하는 호성적인 이유를 또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두산 오늘은 안치홍 저격수님도 또 얘기를 하셨고 김인태 선수의 장점 역시 뭐 타격 아까 타격이죠. 짚어주셨듯이 네, 타격 진짜 좋아요. 좋은 선수예요. 맞습니다. SSG 지금 야수진 뎁스만 봤을 때 우승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달래요, 루니님. 지금 야수들 뎁스? 네. 야수 뎁스 그쵸. 지금은 우승권이죠. 지금 뭐 백업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3루에 최정, 유격수 박성환, 2루수 최주환, 뭐 백업으로는 뭐 김성현 선수도 있고 포스트에는 크론, 외야도 이제 뭐 최지훈, 추신수, 김강민. 네. 베스트 라인업이 훌륭합니다. 네. 포수가 조금 아쉽지만 뭐 이재원 선수 있고. 네네네. 네. 좀 뭐 그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타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긴 타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SSG 야수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이게 상대 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하는 이런 말들 믿으면 안 돼요. 주전이 확정된 자리가 없다. 모든 이에게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결국은 주전하던 선수가 주전으로 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팩트예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또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은 김태형 감독님이 WAR 1위인 이유가 있겠죠. 감독이 사실은 존재감이 굉장히 큰 팀이잖아요. 두산 베어스도 이 김태형 감독님의 또 이런 지도력도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반 노바 요것만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죠. 이반 노바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9위가 올라올까요? 또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9위가 올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노바 선수는 9위는 뭐 지금 9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지. 9위를 갑자기 지금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바 선수의 성적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 활용에 있다. 관건은 뭐 그렇게 있다.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라이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주말 이틀 또 경기 또 열심히 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 네이버 TV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금요일이죠. 또 오늘 불금 또 보내시고 또 안치홍 의원님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채팅 많이 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